오늘 이 영상 첫 3분만 보셔도 지금까지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기미 크림도 써보셨죠? 레이저도 고민해 보셨죠? 그런데 왜 아직도 거울 앞이 불편하신가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답은 놀랍게도 냉장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는 그 짧은 순간이 요즘 들어 점점 무거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젯밤과 똑같이 주무셨고 특별히 햇볕을 쬐는 것도 아닌데 오늘은 유독 뺨과 눈가의 기미와 잡티가 더 짙어 보입니다. 조명 탓인가 싶어 각도를 바꿔봐도 마음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마음을 속으로만 사기십니다. 이 나이에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 괜히 건드렸다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그러다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피부를 봐온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온 아주 작은 습관, 그리고 지금 피부에 필요한 것을 정반대로 해온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70대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많은 시도를 해보신 분들입니다. 미백 크림을 두세 가지 바꿔보셨고 레이저 시술을 받아보신 분도 계십니다. 시술 직후에는 피부가 잠깐 밝아 보였지만 두세 달이 지나면 어김없이 색이 다시 올라왔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피부가 예전보다 더 얇아지고 조금만 자극을 줘도 따끔거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는 얼굴을 만지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이게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거울 보는 횟수가 줄고 가족 사진 찍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뒤쪽에 서게 됩니다. 피부 문제가 일상의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60대 이후 기미와 잡티가 짙어지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햇빛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자외선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외출도 거의 안 하는데 기미가 더 심해졌다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정말 많습니다. 햇빛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피부 안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첫째,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지질로 이루어진 얇은 보호막이 있어서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 이 막이 급격히 얇아집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아주 사소한 자극, 심지어 세안 한 번도 피부에는 공격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 자극에 반응해 피부는 멜라닌을 더 만들어냅니다. 둘째, 피부 세포 재생 주기가 느려집니다. 의학적으로 피부 턴오버라고 하는데 젊을 때는 약 28일이면 새 세포로 교체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주기가 40일에서 60일까지 늘어납니다. 한 번 생긴 색소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위에 오래 머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셋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피부 재생과 수분 유지 능력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피부는 같은 자극이라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40대 때의 기미와 60대 때의 기미가 양상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무의식적인 습관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기미가 보이면 그 부위를 더 자주 만지고 세게 문지르게 됩니다. 화장솜으로 닦아내거나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행동이 오히려 미세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멜라닌 세포를 자꾸 자극합니다. 가만히 두면 더 번질 것 같아서라는 마음이 오히려 색소를 더 깊게 고착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피부에는 더 강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피부가 긴장을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의 핵심 재료는 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한 팩씩 드시는 바로 그 두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피부에 쓴다고 하면 처음엔 반신반의하십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단 이유를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두유를 피부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두유에는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이라는 식물성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한 피부에 이 식물성 성분이 닿으면 피부가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피부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이소플라본 성분이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유의 pH는 약 6.5에서 7 사이로 피부의 약산성 환경과 가장 가깝습니다. 레몬즙이나 식초처럼 강한 산성 재료를 피부에 올리면 장벽이 자극을 받지만 두유는 피부의 pH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피부가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유 속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은 건조해진 각질층을 코팅해 주어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피부세포는 불필요한 염증 신호를 덜 보내고 염증 신호가 줄면 멜라닌 생성을 자극하는 요인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시간은 반드시 저녁이어야 합니다. 낮 동안 피부는 햇빛, 실내 조명, 미세먼지, 마스크 마찰까지 온갖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더 올리면 피부는 쉽게 예민해집니다. 저녁은 하루의 자극이 멈추는 시간, 피부가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입니다. 피부가 말이 없을 때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손바닥을 이용해 부드럽게 하십시오. 거품을 충분히 낸 뒤 문지르지 말고 눌러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하세요. 수건으로 얼굴을 비비지 말고 톡톡 눌러 물기만 제거하십시오. 세안 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심하다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피부가 이미 긴장한 상태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릇이나 손바닥에 무가당 두유를 소량 덜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무가당 순수 두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달콤한 맛이 첨가된 두유나 과일 두유에는 당분이 들어있고 당분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단백질과 결합하는 당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색소 반응이 예민한 중년 이후 피부에서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순수 무가당 두유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손가락 끝에 두유를 묻혀 김이나 잡티가 있는 부위에 가볍게 눌러 얹히듯 바릅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십시오. 흡수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피부 위에 잠시 올려둔다는 느낌이 훨씬 중요합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그대로 두고 피부가 스스로 반응할 여유를 주십시오. 처음 2주는 이틀에 한 번만 하십시오. 매일 해야 효과가 빠를 것 같지만 오히려 반복이 잦으면 피부가 지칩니다. 피부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지 관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건조함이나 당김이 충분히 잡히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난방이 강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세안 후 피부가 심하게 당기는 분들께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재료는 쌀뜨물입니다. 쌀뜨물은 한국 가정에서 오래전부터 피부 관리에 활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쌀뜨물 속에는 이노시톨, 비타민 B군, 그리고 피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피부 표면에서 산화를 억제하고 미세한 각질을 부드럽게 정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칠고 불균일한 각질층이 정리되면 피부 표면이 빛을 고르게 반사하면서 전체 톤이 자연스럽게 균일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 사용 방법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탁한 쌀뜨물은 버리고 두 번째로 나온 맑고 연한 쌀뜨물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너무 진한 쌀뜨물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 직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관해둔 쌀뜨물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신선한 것만 쓰시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글리세린 한 방울입니다. 글리세린은 공기 중의 수분을 피부로 끌어당기는 흡습 작용을 합니다.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단 양이 많아지면 끈적임이 생기거나 모공이 막히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쌀뜨물 소량의 글리세린은 반드시 한 방울 이하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주 1회에서 2회 피부가 특별히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날에만 사용하세요. 두유와 쌀뜨물을 같은 날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피부에는 항상 한 번에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해보고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서 기대하는 변화는 색이 갑자기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지나면 색이 빠졌다기보다 경계가 흐려졌다. 얼굴이 덜 칙칙해 보인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이 피부가 안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색소를 억지로 없앤 것이 아니라 색소가 더 이상 강조되지 않는 피부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변화를 매일 거울 앞에서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피부는 하루 단위로 평가하지 말고 2주 단위로 느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당김이 줄었는지 얼굴 전체 인상이 덜 피곤해 보이는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조급함이 피부를 다시 긴장시킵니다. 여기까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좋은 방법을 알고도 오히려 피부를 더 나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유가 같습니다.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뭔가를 더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은 방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방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레몬이 미백에 좋다길래 조금 넣었어요. 꿀도 좋다고 해서 같이 섞어봤어요. 이런 시도가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몬즙의 pH는 약 2에서 3입니다. 피부의 정상 pH인 5.5와 비교하면 훨씬 강한 산성입니다. 이 강산성 성분이 장벽이 약해진 60대 피부에 닿으면 피부는 즉각 붉어지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멜라닌 세포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잠깐 밝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히려 색소가 더 깊게 고착되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알코올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피부 표면을 소독하고 정돈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 지질막을 녹여 장벽을 더 얇게 만듭니다. 강한 것을 더할수록 피부는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에서는 절대로 다른 성분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한 방울이 효과가 있으면 두 방울은 더 좋겠지.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노화 피부에서는 이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의 피부는 과부하에 매우 취약합니다. 양이 늘어나는 순간 피부는 관리가 아닌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따끔거림이나 붉어짐을 호소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권장량보다 많이 사용하신 경우였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항상 최소량이 원칙입니다. 적게 쓰는 것이 더 잘 쓰는 겁니다. 얼굴에 작은 상처가 있거나 가렵거나 붉은 염증이 있는 날에는 어떤 방법도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더 빨리 진정시켜야 하지 않나 싶으시겠지만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진정입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빼앗지 마십시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피부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 스테로이드 연고나 미백 약물을 사용 중이신 분, 콩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 있는 분, 당뇨나 면역 질환으로 피부 회복이 느리신 분. 이분들께는 순한 방법조차도 예상치 못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 피부에 소량을 먼저 발라 24시간 동안 반응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경고를 드립니다. 기미나 잡티의 색이 갑자기 급격히 짙어지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지거나 가려움이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색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시도를 줄이고 피부를 더 이상 지치게 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미와 잡티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부가 너무 오래 긴장해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공격이 아니라 더 순한 위로입니다. 두유는 피부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자극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을 통해 피부가 다시 편안한 상태를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오래 서서 얼굴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고 피부가 당기지 않는지만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날부터 이틀에 한 번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변화를 찾으려 애쓰지 마시고 피부가 덜 불편해지는지를 먼저 느껴보십시오. 2주 후 거울 앞에서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피부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피부의 속도를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천천히 적게 그리고 꾸준히.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